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나는 나를 시작한 박인철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니까 말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제가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말이라는 게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말과 글자, 즉 언어라는 것이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절대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 속담이나 격언도 많고, 그 말로 인해서 빚어지는 다양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유사 이래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과 관련된 것이 참 많은데, 가장 이제 흔히 하는 것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거나, 뭐 말이 씨가 된다. 이거는 일종의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암시가 되고, 그 자기 암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거는 그 말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다양한 말에 관한 속담들이 말이 가진 힘, 또는 말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는 아무리 비밀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주의사항이라고나 할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이 만들 때만 해도 스마트폰을 말할 것도 없고 전화기도 없을 시절에 그야말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말의 특성이 천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요즘에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맘만 먹으면은 미국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만 가는 게 아니라 만리족하고 10만리족하고 어디나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지 전파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는 좀 섬찟한 느낌까지 드는 게 AI를 통해서 가짜 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수만 명에게 전파된 말인데, 그것이 바이든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AI를 통해서 만든 가짜 말인데, 그냥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식별이 안 됩니다. 진짜 바이든이 한 말인지 아니면 가짜로 한 말인지,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은 가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짜 말이구나라고 다들 알게 됐지만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가짜 말을 진짜 말로 속인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짜 말이 진짜 말을 앞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옛날부터 말이라는 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된 거는 거의 없었죠. 2차 대전 무렵에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가 그 독재자로서 이제 횡포를 부리고 있을 당시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솔리니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솔리니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올린을 뭐 연주를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솔리니 하면 떠올리는 생각은 그 사람이 독재자였다라는 사실이지, 무솔리니가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감추는 그런 어떤 이미지 세탁을 위한 그런 말이,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그것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가진 어떤 묘한 함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고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일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분이 어느 작은 회사에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점심을 먹으려고 동네 이제 식당에 갔더니 자기 회사 여직원이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자기는 대표고 그분은 자기 회사 직원이고 하니까 같이 먹읍시다 하고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다 보니까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뭐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회사 내에 떠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 대표가 아무개랑 사귄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돌더라는 겁니다. 또 본인은 뭐 식사 한 끼 같이 한 거밖에 없으니까 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는데, 그러고 시간이 또 좀 지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뭐 같이 산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이는 없었지만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는 둘이 살면서 애를 낳았더라, 이런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애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졸지에 나 진짜는 쌍둥이 아빠가 됐다는, 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 이상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이 말 하거나 말거나 남의 얘기니까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황당한 그런 소문이 되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어이없어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라는 게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진실이 진실 그대로 전달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수십 년간 45년이라는 말도 있고 49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40년 넘게 그 깨달음을 설파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설법을 남겼는데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남겼고 그것이 기록으로서 이제 8만 대장경이 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전인데 왜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그것이 언어가 가진 한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 종교적인 그 서적들은 그 비유나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그분들이 그 남기고자 내지는 그 전달하고자 싶었던 그런 언어들이 언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표현을 하고자 그런 비유나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봐지는데, 부처님이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남긴 것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래 세계는 그 배가 땅 위로도 달려다니고 하늘로도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뭐 버스나 기차처럼 그 배처럼 큰 운송수단이 땅 위로 달려다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2000년이 훨씬 더 된 그 옛날에는 뭐 비행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단어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때는 그런 물건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배가 하늘로도 다니고 땅으로도 다닌다라고 이제 표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그 간접적인 화법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정작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제기하고 싶었던 그 진리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생명의 본질을 그 제한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에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 텔레비전으로 다들 바뀌었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그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TV에서 그 색을 분류하는데 자그마치 100만 가지가 넘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100만 가지가 아니라 뭐 미세한 그 색의 차이들을 다 구분하자면은 뭐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다양한 색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얀색 하면은 머릿속에 바로
하얀 색깔이 이제 떠오르는데, 두부도 하얀색이고 우유도 하얀색입니다. 그렇지만 두부의 하얀색과 우유의 하얀색이 같은 색깔일까요? 분명히 아주 미세하겠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내렸을 때 하얗게 널려 있는 그 눈밭의 그 흰색과 우유의 흰색이 같을 수는 또 없겠죠. 그만큼 언어적으로는 흰색이다라고 뭉뚱그려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 색깔들이 미세한 그 차이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언어의 이제 한계라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러한 언어의 한계를 또 떠나서 말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고, 또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으로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결과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말을 통해서 그 생각을 100%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언어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들은 여기저기서 숱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예로 들었던 그 회사 대표의 그 졸지의 쌍둥이 아빠가 되었던 그 사람의 그 말을 전달하면서 단순히 같은 식탁에서 점심을 먹더라 라고만 전달했으면은 뭐 쌍둥이 아빠가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좀 더 과장돼서, 뭐 그것이 의도적이든 실수였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거치면서 대표가 누구와 밥을 먹더라 라는 차원을 떠나서 같이 샀다더라, 뭐 이 아빠가 됐다더라, 뭐 쌍둥이 아빠가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풀려나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되게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말은 말로서의 어떤 생명을 상실해 버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겠고 뭐 의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왜곡된 전달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말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돼 버리는 게 되겠죠. 더구나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인 왜곡을 했을 때 그 사회는 그 말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불신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불신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만큼 삭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라는 것도 말로써 말을 전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인데, 과연 현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괜히 나까지 그런 소음을 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성공도 해봤고 또 많은 실패도 하면서,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그런 체험을 남김으로써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요렇게 하면 성공하고 요렇게 하면은 실패를 하는구나라는 참고 사항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댓글로 물어보는 상황이 있으면은 또 답변도 드리고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저는 이제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다 보니까 실시간 그 대화는 이제 어렵겠습니다. 그 대신에 댓글로 또 질문이나 자기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것을 모았다가 그 다음 방송 때는 거기에 대한 그 꼭 필요한 답변이라면 제가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저는 이제 1회 방송은 한 20분 내외로 좀 큰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들이 뭐 질문을 많이 하신다든가 또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뭐 횟수를 늘린다든가 뭐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릴까 하는 것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현재 제 생각은 이제 주말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올릴 예정인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니까 뭐 아무 때나 그 들어가서 들으시고 뭐 또 댓글이나 답변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모아서 제가 다음 방송 전에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이왕에 들어오셨으면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